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사상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가 난 창원 NC파크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구조물은 11차례 점검에서도 중대한 결함을 찾지 못했고 2년 전 정밀 안전점검도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마무리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관중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알루미늄 구조물 루버입니다. 무게 60kg 구조물이 4층 높이에 설치됐지만 겨우 나사못 4개에 의지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창원 NC파크에 무려 23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상이 됐고 사망했다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확인을 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던 이제 그런 사고로 봐야죠. 루버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정부의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창원 NC파크는 반기마다 한 번씩 모두 10차례 정기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차례 모두 중대 결함이 없는 양호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고 넉 달 전 창원시설공단 직원 2명이 진행한 마지막 점검에서도 제대로 된 사고 구조물 점검은 없이 중대 결함 없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2년 전 외부 업체에 의뢰한 정밀 안전점검 결과는 어땠을까? 취재진이 단독으로 400여 쪽 분량의 정밀 안전점검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루버에 대한 점검 내용은 없고 건물 외관을 멀리서 찍은 사진 2장이 전부입니다. 앞에 보이진 않죠. 이 관리 조치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크레인을 사용하고 이렇게 근접 촬영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었거든요. 21일 동안 하기로 했던 정밀 안전 점검은 일주일이나 앞당겨 마무리됐습니다. 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야구장의 첫 정밀 안전 점검이 2주 만에 끝난 겁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 전에 서둘러 점검이 마무리된 겁니다. 공단 측은 수사 중이라 정확한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모든 점검은 충실하게 수행됐다고 밝혔습니다. 11차례에 걸친 안전점검에서 단 한 번도 사고 구조물 루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창원시설공단. 사고가 나자 뒤늦게 크레인을 투입해 루버 부착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KBS는 전임 시장의 당선 무효 이후 표류할 위기에 놓인 창원 지역 대형 사업을 진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민간 사업자의 기업 회생 절차로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진 창원 구산 해양 관광단지 사업을 이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280만 제곱미터 규모의 18홀 골프장, 복합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구산 해양 관광단지 사업.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토지 수용이 85%까지 진척되면서 창원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공식화했습니다. 올 연내에 아마 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구사면 쪽에 이렇게 관광단지가 조성이 이제 시작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한 삼정기업이 지난달 유동성 위기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다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삼정기업의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8월. 삼정이 청산을 피하고 재기의 기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일정상 내년 상반기 착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창원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새 사업자를 찾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필요한 민간 자본 4,800억 원 가운데 우선 삼정이 낸 1,170억 원의 토지 보상금이나 삼정 측 지분 87.7%를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고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려는 신규 사업자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삼정의 사업 포기가 전제돼야 하는데 삼정의 회장과 대표가 모두 구속되고 창원시장 역시 거리되면서 대표성 있는 협상 주체가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지금 근한 대행 체제, 부시장 체제에서 이걸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창원시의 가장 중차대한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민간 기업의 기사 회생이든 새로운 사업자를 찾든 26년이나 지체된 구산해양 관광단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직을 유지했던 오태환 의령군수. 결국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를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한 행위를 2차 가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환 의령군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군수는 직이 박탈됩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1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자 오 군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고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배후 세력들이 있다고. 재판부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피해자 주장을 부인하며 무고로 고소하는 등 태도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사건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방조하는 문화는 근절돼야 한다며 오 군수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를 무고하는 것은 피해자를 입 다물게 하는 것인데 이게 그동안 피해자가 건 4년의 삶을 정말 40년의 삶처럼 살아왔거든요. 앞서 오 군수 범행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의령 지역 언론인 등 3명도 위증 혐의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젯밤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승용차와 부딪혀 중학생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경남에서만 한 해 평균 70건에 이릅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차를 들어 올립니다. 차 아래 깔린 중학생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려는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에 타고 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로 숨진 중학생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60대 승용차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등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전동 킥보드는 공유 전동 킥보드로 만 16살 이상 딸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유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지만 숨진 중학생은 면허가 없는데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하고 사고 당시 신호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확보를 했고요. 운전자가 주의를 다 했는지 그리고 또 그 속도를 준수했는지. 2021년부터 3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70건. 3명이 숨지고 230명이 다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국민성금이 1,3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산불 피해 주민 돕기 국민성금이 1,339억 7천만 원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로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은 3,500여 명, 시설 피해는 경남 84곳, 경북 8,400여 곳 등 8,700여 곳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모범장애인 등 16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전달하고 장애인 권리 증진과 사회 통합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관 등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말 이상저온으로 경남 배 재배 면적의 75%가 냉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와 하동 등 확인된 배 냉해 피해 면적이 359헥타르로 시군별로는 진주 235헥타르, 하동 94헥타르, 산청 18헥타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백곤냉해가 농업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설치했던 전임시장 공적비를 철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